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널뛰기 장세, 롤러코스터 장세 보여줬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발 어떤 시황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과연 지수를 이기면서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오늘 저희 상한가 캐스팅에서 또 한 번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 방송과 함께 또 마지막에 공개가 되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실시간 방송 어떻게 확인하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보기 들어가시면 실시간 방송 가장 상단에 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열려있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즐기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면 찾아오는 그분, 월화수 8시의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월화수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정말 그 누구보다 잘 보는 흐름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활약하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도 쭉쭉 잘 가고 있지만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는 종목들도 역시 힘있게 쭉쭉 나아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은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화면에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QR코드 크게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손쉽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에도 어떤 주도주들이 눈에 띄는지 이용준 디렉터님의 눈에 포착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사실은 지수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반 들어서 약간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합권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 흐름은 현재까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경우에 우선 21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도 흐름은 양호할 것이다. 다만 큰 폭의 상승이 나올지 횡보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중국 시진핑이 3연임했기 때문에 유탄 맞은 코스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됐다 이런 건데 사실은 시진핑이 3년임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미국, 중국 무역 갈등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중 무역 갈등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0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05% 상승했기 때문에 뭐 엎치락 뒤치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흐름들은 나쁘진 않았는데 아쉬웠던 거는 장 초반 흐름이 후반에 밀렸기 때문에 이게 좀 수익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
1,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바로 찍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종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재료를 확인해 봤더니 특정 재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는 K-뷰티 브랜드 제품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좀 진입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은 좋았지만 후반에 좀 밀렸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예상이 됐습니다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 흐름 현재까지 양호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실리콘2가 있었는데 딱히 눈에 띄는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현재까지 저희 방송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서 공개해 주셨던 그 성적은 어떠한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0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코오롱이 오늘 가장 위에 위치를 해 있네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또 한 번 수익 기록해 줬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코오롱 티슈진 자회사죠, 코오롱의.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이 나왔고 코오롱도 추가 상승을 해줘서 20.21% 굉장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남선 알미늄도 보시죠. 현재까지 5.0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개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에 5%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성호 하이텍 보시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13.51% 아주 큰 수익률 역시나 기록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10월 19일 공개해 주셨던 앱클론도 보시죠. 앱클론 11.84% 역시 10%가 넘는 수익률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10월 24일 공개해 주신 동국 RNS 현재까지 1.3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정말 경이로운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적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어제 공개해 주셨던 동국 RNS도 오늘 바로 1.3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코오롱 20%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10월 7일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서 9.12%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세 종목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동국 RNS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국 RNS가 흐름이 사실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어제 전고점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오늘 시가 갭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어제 이제 시간의 흐름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좀 눌렸던 것 같습니다. 재료는 아직 살아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 또 대중 무역 갈등, 또 원재료에 대한 히토리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보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흐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시가에 사셨다면 1.3% 정도는 상승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지나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0월 7일 날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이날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큰 종목 잘 하지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좋아 보인다 했을 때 바로 상승 나왔고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로 그냥 홀딩만 하셨다면 9%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아마 좀 내일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큰 종목이고요. 재료는 좋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은 코롱입니다. 코롱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죠. 고가로 하면 16%까지 올랐는데 이제 장대 음봉으로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제 사실 재료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시면 분봉 보시면 코롱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장 초반에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고요.
그대로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코오롱 티슈 상장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코오롱 더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재료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서 코오롱까지 보면 코오롱에서 고점에 매도를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와이드카드 종목이 이렇게 잘 갔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로 하면 20%가 넘는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고점에 매도하지 않으셨더라도 10% 넘는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FOMC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일 FOMC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0.75 예상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12월 13일 날 0.5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보다 한 단계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정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유망 섹터하고 관심주로 한번 쭉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 좋은데 먼저 리튬 관련주는 금양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히토류 관련주는 어제 와이드 종목인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보면 될 것 같고 총선은 김동연과 한동훈 보면 되는데 PM 풍년, 오파스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신규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원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약이 가을에 이제 감기가 이제 확 이렇게 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약이 엄청나게 봄에 많이 시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감기약이 또 감기약 값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원제약이 콜대원이라는 감기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원제약을 오늘 신규 섹터, 신규 종목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대장주로서 어제 와일드카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재료와 이슈 여전히 살아있고요. 내일 모레도 상승이 나와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0월 7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바로 그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9% 방송 이후에 매수를 하시고 홀딩을 하셨다면 9%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호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런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다만 코오롱은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오롱 티슈진 자회사의 거래 재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재료는 소멸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FOMC에 대한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11월 FOMC에서는 75bp 그리고 그 다음 FOMC에서는 50bp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이슈도 함께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리튬, 히토류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의 정치 테마주 그리고 감기약 품귀까지 오늘 새롭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하단에 그 방법 안내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 대응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캐스팅 어떤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주실 건가요? 시작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무제표도 좀 확인하고요. 재무제표 우량하고 기술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의 종목을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는데 재무제표 우량하고 차트상으로 우상향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지수의 추세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위권 후보생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노터스 후보생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하이브,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삼성 SDI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노터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던 그런 후보생이고 오늘 또 한 번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6.93% 상승 결과 6,170원에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비임상실험 유효성 평가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HLB 계열사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하이브 보시죠. 4.42% 상승 나왔고 11만 8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엔터테인먼트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삼성 SDI입니다. 0.77% 상승 나와서 65만 5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다 이름은 좀 알려진 후보생들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3위권은 사실은 이름도 좋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이 있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위는 사실은 캐스팅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먼저 좀 설명을 우선 해주시겠어요? 순서로 노터스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어제 이제 노터스 제가 말씀드릴 때 비임상 CRO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노터스 급등을 했던 사유의 이면을 봤더니 HLB가 노터스의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노터스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봤더니 교모 세포종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모호한 게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시장에 대한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노터스 차트를 크게 보면 어제의 상승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달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매매에 손이 좀 안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일봉 보시면 윗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끝난 게 아닌가, 기대감이라는 이슈는 끝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기대감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하이브도 바로 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이 깨져 있는 상태고 굉장히 하락폭이 크죠. 보시면 크게 보더라도 하이브는 42만 원까지 했던 게 지금 10만 원까지 밀려 있으니까요.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사실은 원래는 BTS가 하이브고 하이브가 BTS이기 때문에 BTS로 주가가 부양됐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BTS 같은 경우는 군입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BTS의 그 멤버 중에 이미 군입대를 예정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BTS로만 하이브 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주 악재라고 보기도 힘든 게 르세라핌하고 뉴진스라는 여자 걸그룹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21선 아래에 있는 하이브 이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1차적으로 2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 아웃풋이 나면서 매출과 이어졌을 때 그때가 한번 공략 시점이지 지금은 공략하기는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하이브도 캐스팅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 SDI인데요. SDI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상승 위에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이건 내일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제, 어제, 오늘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실적이 발표해버린다면 시장의 전망치가 좋게 나올 거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건데 실제로 내일 나온다면 재료의 단기적인 소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하락 예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 재료도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RA 법안 내용을 보면 그 배터리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일
광물을 미국 및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수급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통 핵심 광물인 리튬 같은 경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악재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 배터리 공급망의 70%를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3위권 후보생들이었는데요. 자, 먼저 노터스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한 급등이 나왔고 또 HLB 계열사로서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HLB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물론 장중에 이용준 디렉터님도 노터스 눈여겨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하던 중에 왠지 손이 안 갔고 정말 그 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면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감각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는 부분 노터스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간판, 하이브의 간판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BTS의 병역 문제가 일단은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군 면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병역을 과연 이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지난하게 이어졌던 부분인데 맏형 멤버 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멤버 전원 입대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기대감, 자사 레이블인 레이블에서 나오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르세라핌, 프로미스나인 이런 걸그룹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각에서는 그 걸그룹들에 의한 실제 실적이 나올 때 하이브를 지켜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고요. 자, 계속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도 공개를 해주실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역시 국내 유수의 배터리 기업으로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재료 소멸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IRA 법안의 어떤 세부 규정에 따라서 원자재를 좀 공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 부분도 악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먼저 그 후보생들 개인 기획사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이 이름을 올렸네요.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하나 마이크론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JC 케미칼 후보생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위권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오늘 정말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장 초반부터 상한가 바로 직행을 해버렸고요. 따라서 28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하나 마이크론 보시죠. 9.76% 상승 나왔습니다. 11,2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반도체 후공정 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JC케미칼입니다. 오늘 7,5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8.63% 상승 나와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바이오 디젤 같은 바이오 연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굉장히 낯이 익은 후보생도 있고요. 여러 후보생들이 이름을 또 올리게 됐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2위권에서는 캐스팅 대상이 있습니까? 네, 2위는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JC케미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JC케미칼 후보생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우선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선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회사 자체가 바이오 연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고 정유사와 발전사 등의 이제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이시케미칼 흐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선 큰 이슈가 없다가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IRA에서 바이오 항공유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제이시케미칼은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우선 이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는데 끝에까지 수급이 이어지지 않고 밀려서 끝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제이시케미칼 내일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케미칼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는 바이오 항공유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이시케미칼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단기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분봉도 보면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흐름상으로는 수급이 빨리 붙지 않으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밀려서 끝났는데 이게 아마 내일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케미칼 캐스팅을 했고 요약해드리면 재료는 신선하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바닥에서 윗꼬리를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가 소화했다면 내일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 바이오 연료 사업 영위하고 있는 후보생인데 IRA 관련해서 지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JC케미칼이 IRA 법안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오늘 이 소식에 크게 오르긴 했는데 결국에는 좀 밀리면서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 대금도 터졌고요. 또 단기 매물대를 오늘 소화를 만약에 급등시 해줬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가로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JC케미칼 2위권에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나 코오롱 티슈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보사 관련된 이슈이고요. 이제 어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거래 재개가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3년 반 만에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됐고 앞으로 임상 3상의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거래 재개가 됐다는 게 상한가를 가는 당연한 이유이고 앞으로 그 3년 5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개선 과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거래제가 된 건데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신라젠도 거래제가 되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코오롱 티슈를 갔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신약이 인보사에 대한 성분 문제 때문에 2019년 5월부터 어제까지 매매 거래 정대돼가지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에 봐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봉상 보면 장이 시작하자마자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게 2년 반이니까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보면요. 보십시오. 이때 2019년 이후에 거의 3년 반 동안 거래 정리가 됐다가 오늘 거래 재개됐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9만 원 했던 게 지금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짜리가 다시 9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상이라는 거는 될 확률보다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코오롱 티슈진이 2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일 상이 또 가거나 또 상한가에 근처에 있으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종목이지 이걸 중장기 하는 건 좀 무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가 된 거는 너무 좋은 일이나 트레이딩 관점 접근할 거지 중장기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는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임상 3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본인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은 팩트하고 통계를 확인하며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가 결정이 된 이후에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거래 직전 종가가 8,000원대였는데요. 자, 그 시작가부터 100%가량의 오른 가격에서 시작을 했고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오늘 2만 원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쭉쭉 더 가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한 번 더 뭐 상한가를 안착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겠지만 혹시나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정말 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오늘 사실은 하나마이크론하고 관련 반도체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봤더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시대가 열리나 이건희 이주기 추모식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건희 이어서 이렇게 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사업을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는데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보면 오늘 양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거래 대금이 터진 것도 없고 상단에 61선과 121선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경기도 좀 호황이 돼야 되고 호황이 되면 반도체 상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없으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생각되고요. 아직은 때가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더해서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하겠다. 추가 예산으로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또 구상을 밝히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하나마이크론도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JC케미칼 캐스팅해 주셨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물론 이렇게 장중에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야에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 노란톡방에서도 당일날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JC케미칼과 함께 그런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사용하셔서 장중에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 캐스팅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오늘 1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SBI 인베스트먼트, 기관기획사에서는 한화생명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라이온 캠텍 후보생 이름 올렸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살펴보죠. 오늘 개인기획사에서 밀어줬던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18.75% 상승 나왔고요. 1,2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벤처기업 투자 전문이고요. 뭐 M&A라던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던가 자, 이런 부분들 사업군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한화생명입니다. 0.23% 상승 나왔고요. 2,1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생명보험이겠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도 보시죠. 라이온 캠텍 후보생 14.11% 상승해서 9,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건축 내외장재 주로 하고 있는데 합성 왁스라던가 뭐 페인트 특수 첨가제라던가 대리석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사업군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좀 주목을 해보셨나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아,
또 오랜만에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한번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앵커님도 사실 시장을 잘 보고 계시니까 대본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한번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내일 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온다.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슈는 SBI 인베스트먼트와 또 야놀자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미국 나스닥 시장에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SBI 인베스트먼트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짠 거 같겠지만 짠 게 아닙니다. 대본에 없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죠. 제가 갑자기 앵커님께 질문했냐면 사실 앵커님도 저도 전문가지만 앵커님도 사실 방송을 하시면서 많은 지식들을 쌓여가니까 네. 제 시야뿐만 아니라 앵커님의 시야도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그 군중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BI 인베스트먼트를 사실 캐스팅하고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심리도 사실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항상 재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야놀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좀 좋아진 게 원래는 작년에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진 거거든요. 상장 시점도 중요한 게 지수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올라갔을 때 바로 이게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 1년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야놀자가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절차에 들어갔고 아마 곧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있으면 상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에 약 16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 SBI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야놀자 관련해가지고 오늘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굳히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찍어줬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갔는데 상한가를 깨서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가 소화가 됐고요. 여기만 좀 돌파만 하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450원, 121선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지금 죽어있는 재료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은 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제가 이거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번 핸들링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란톡방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간 오픈하는 건 아니고 3일만 방송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방송 시간에만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하고요. 어제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던 동국 RNS 같은 종목들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월, 화, 수 방송 시간대만 열어놓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대응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저한테 갑자기 또 퀴즈를 내셨는데 자, SBI 인베스트먼트 과연 이렇게 프로의 눈과 또 일반인의 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시각에서 또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시각이 일치했고요.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 재료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서 SBI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야놀자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자, 야놀자와 SBI 인베스트먼트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놀자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캐스팅 진행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한화생명과 라이온캠텍은 어떤 이유로 또 캐스팅이 불발이 됐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종목을 볼 때 재료가 없으면 우선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화생명과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는 우선 재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화생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화생명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21선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전혀 이렇게 최근 1, 2년 동안 터진 적이 없고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작년 5월부터 이렇게 한 번도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게 역배열이라는 차트인데 역배열 차트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크게 밀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마진을 좀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도 대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그런 거 없고 거래대금도 우선 없고요. 그리고 재료도 없고 뉴스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오를 수도 있지만 올라도 2, 3%고요. 떨어져도 2, 3%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으로 좀 더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슈가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십시오. 장중에 갑자기 한번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내렸다가 확 들어왔다가 확 내렸다가 이걸 지금 몇 번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뭐 여러 가지 정보방이 있는데 정보방에서도 정확한 재료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도 재료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미심쩍기 때문에 우선 관종에 넣으시고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거를 홀딩해서 먹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관종에 넣으시고 지금 뉴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혹시라도 좋은 재료와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이거 시장가에 한번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라이온 캠텍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온 캠텍 궁금하신 분도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열어놓을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지 약간 끼도 있고요. 급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스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생명과 라이온캠텍, SBI 인베스트에 좀 밀려서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사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서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동안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승폭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 불발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라이온캠텍 흐름은 조금 미심쩍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는 보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은 관중에 넣어두시되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빠르게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어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던 SBI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라이온 캠텍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자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내일 장중 대응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QR코드 통한 입장도 손쉽게 가능하니까요. 이 방법 이용하셔서 월화수 방송 중에 이용준 디렉터님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고 목금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에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준비를 해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바로 금양입니다. 어제 동국 RNS를 네. 눌렀던 바로 그 종목이죠? 네. 동국 RNS가 이겼죠. 어제 그쵸, 이겼죠. 그쵸. 오늘은 금양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네. 어제 동국 RNS를 했는데 오늘 금양 힘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금양을 공략을 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공략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송만 보시고 내일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방안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튬 관련주인데 지금 리튬 관련주가 대장은 코리아 SE이고요. 또 WI도 있고 금양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코리아 SE를 하지 않고 금양을 갖고 왔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우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한 금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뭐 금양 먼저 설명드리면 우선 뭐 이것저것 뭐 제조업체이긴 한데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콩고 리튬 광산 개발 소식과 MOU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리튬 가격표입니다. 제가 저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을 지금 카운팅하는 가격이 달러가 기준이 아니고 위안화가 기준입니다. 보시면 쉽게 버리면 1년, 2년 동안에 2배 또는 3배가 지금 올라 있고 지금 정고점이 딱 돌파한 모습이죠. 이렇게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리튬 관련에 대한 뭐 리튬 관련 광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리튬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리튬 관련 자회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100% 수혜거든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콩고 리튬 광산 개발과 MOU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차트도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금양 오늘 공략을 해가지고요. 이미 조금 본전 또는 약간의 이익 구간이긴 한데요. 전고점인 2만 원 돌파하면 52주 신고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양 자체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리튬 가격을 보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금양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리튬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중요하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정말 중요한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으로 변경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리튬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이 톤당 1억을 넘었고요.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게 오늘 기사이고요. 그리고 1년 전과 비해 3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 주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사는 10월 13일자 기사인데요. 금양이 콩고에 있는 리튬 광산 개발 소식이 급등하는데 이 소유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다음 달 이르면 한 달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비용으로 이 3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광산 지분을 60% 정도로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금양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리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튬의 사활을 거는 회사들이 많다. 그 중심에는 금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금양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바로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고요. 급등이 나면 매도 또는 공략 사인도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금양과 코리아 SE 그리고 WI까지 공략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월화수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목금까지 매일 하면 사람들이 매일 와이드카드 장목 받고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월화수만 방송에서 공개된다. 그리고 목금은 노란톡방에서 와이드카드 종목이 공개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금양의 흐름을 지금 볼 때가 된 거고요. 저는 월, 화, 수 방송 나오고요. 와이드카드 종목은 목금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없는 날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금양 내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금양이 차지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바로 어제부터 고민을 하셨던 금양입니다. 물론 어제 히토류 대장으로서 동국 RNS 공개해 주셨습니다만 이것 역시 재료 살아있고요. 오늘 흐름은 리튬 관련주인 금양이 더 좋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금양 이미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대응 위해서 오늘 와이드카드 금양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이드카드는 바로 금양이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오늘 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금양과 동국 RNS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금양과 동국 RNS 이야기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배트맨 1부 마치고 유튜브에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공개 방송이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공개해 주신 금양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동국 RNS 이야기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는 노란 독방 샵 0082번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스캐닝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트맨 일부 와이드카드 공개까지 모두 마쳐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